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식구가 된 지 4년이 되었고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의 일이 끝나면 이제는 더 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시누이 쪽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시누이 시댁에 일이 생겨서 큰돈이 들어가야 했었는데 저희 시댁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그 위기 막아주었었죠. 그땐 그게 식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시댁에 일이 터지자 남편 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 농을바람 하는 통에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결혼 1년 만에 집 헐값에 처분하고 시어머니와 합가했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제게 죄인이셨어요. 합가를 하면 며느리들 힘들게 하고 괜한 일에 트집도 잡고 그런다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그런 행동 일절 없었습니다. 왜냐면 멀쩡한 집 팔아버리고 합가를 한 이유가 바로 시누이 쪽 돈 해주느라 그리 된 거였으니까요. 제 눈치를 보시면서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 싶어 이모님들 집에도 자주 가시고 행동 조심하시려는 게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마음 갖고 그러지 마시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서로 가족이 된 상태에서 눈치 봐 뭐하느냐 하고 시어머니 입장 최대한 이해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게 행동 조심하시는 거 딱 1년 갔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조심을 했었느냐 할 정도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고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당신을 우습게 봐서 신우에게 돈을 해주느라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막 하는 거라 저를 몰아세우셨죠.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자격지심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모든 말들과 행동 끝엔 신우의 일로 귀결이 되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게 흠을 잡혀서 제가 시어머니 대접해주지 않는 거라고도 했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의도와는 너무 딴판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요. 결국 저는 친정 도움을 받아 전셋집을 구해 분가를 했죠. 참 다이나믹하죠. 저희 분가할 때만 해도 절대로 고운 말 하면서 보내신 건 아니죠. 게다가 그땐 시누이도 한몫 거들면서 저보고 참을성이 없다느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울 줄 알았냐느니 그래도 넉넉한 친정 덕에 분가도 빨리 하고 운이 좋은 여자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흠 잡힌 건 알고 있지만 절대로 처갓집에 꿇고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 당당하게 받는 것이고 받을만 하니까 그런 돈도 해주는 거라고 자식이지 않냐고.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좀 숨통이 트여지더라고요. 시댁과는 거리 두고 싶어서 멀찌감치 집 구했었고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시댁 가는 일 줄이자 남편하고도 그리 이야기를 했었기에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 만나면 시어머니도 그렇게 날석에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가끔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참 이게 한 가지 일이 터지다 보니 막 여기저기서 구멍이 난 것처럼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시누이는 시댁의 일이 잘못되어서 결국 시누이 부부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나마 돈 달라고 징징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주 오랍니다. 그것도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와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시누이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자기들이 시어머니와 살고 있으니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러야 한다는 그 말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그 속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다 시누이 부부를 위해서 그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잘 살던 집 처분하고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집에 어찌 살게 된 시누이 남편, 우리 얼굴 보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런데 이건 아래 사람들이 더 곰살맞게 굴면서 다가와야 하는 것이라고. 시누이 남편 기죽지 않게 저희 보고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며 그 거리감을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남 배려하다 시간 다 보낸 것만 같네요. 처음엔 시누이 시댁 배려해서 집 팔아 돈 내줘. 분갈했더니 시누이 부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는 시누이 남편 배려하느라 시간을 빼줘야 하고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불편함 갖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라고. 게다가 사위지 않냐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장모님 집으로 들어온 사위 입장 생각하면 안쓰럽지 않냐고. 신우의 남편은 감히 저희에게 다가올 수 없으니 저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라고. 며느리니까 곰살 떨면서 애교 부리면서 그리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들어온 사람이라 잘 알잖아. 그리고 너 나랑 살 때 많이 힘들어해서 결국 사돈 댁에 말해서 분가한 거고. 여자도 그런데 남자는 어떻겠니? 우리 사이가 지금 면목이 너무 없지. 딸내미 행복하게 해주겠다 장담하고 데려갔는데 장모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니? 이럴 때일수록 아랫사람들이 정신없게 해야 하는 거란다. 이렇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도 부모인데 면목 없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고 나도 분가한 이유가 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직장 단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에 때를 쓴 거다. 이 일이 네가 와서 곰살 좀 떨라고. 2주에 한 번씩 와서 혼 좀 쏙 빼놓고 가거라. 그럼 우리 사위도 동화가 되겠지. 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위가 편하게 우리 집에 있을지 아니면 불편하게 있을지가 결정되는 거라고. 내 말 알아듣냐? 뭔 개똥 같은 소리죠. 2주에 한 번씩 오라는 것도 개똥 같은 소리인데 제 역할이 가장 크다뇨. 저와 사이 틀어져서 저 힘들게 해서 분가한 건데 그게 사실인데 저보고 곰살을 떨라고요. 완전 웃기는 소리였죠. 며느리 알기를 무슨 개똥으로 알면 저런 소리 할 수가 있는 건지 미안해하는 거 잠시였다는 거 알고 있었고 며느리니까 다 참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니까 너는 그냥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시어머니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분가도 한 상태였고 거리 두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는데 저 말 따를 이유 전혀 없었죠. 그리고 순한 며느리였던 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내 할 말 해야 손해보지 않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된 며느리였기에 시어머니 저리 뻔뻔하게 말하는 거 참고 듣고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 또한 다른 식구도 불편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합가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신 분도 아니었고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분가를 했죠. 2주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건 어렵습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무례한 사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형님이 알아서 잘하겠죠. 며느리와 사위 대하는 정도 엄연히 다를 테니 분명 곧 편안해지겠죠. 사이 멀어져서 분가한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 할 정도면 모든 식구들이 사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 같네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를 끼워 넣지 마세요. 무슨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하십니까? 불편해서 나온 사람한테.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좀 심했답니다. 여자와 남자는 엄연히 다른데 지금 매형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야 할 것 같다라는 말 들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 건은 제가 너무한 거라고 하대요. 시어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 인간이 뭐하는 인간이죠? 뭐 지네 식구다 뭐 이건가? 그럴 일 없다라고 했고 절대로 시댁 내 발로 비 맞추러 찾아갈 이유 없다고 했어요. 사과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네요. 그날 대판 싸우고 일주일 정도 찬바람 쌩쌩 불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 저한테 전화를 또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엔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보고 들어오랍니다. 다시 합가를 하자 하네요. 며느리랑은 살아도 사위랑은 못 살 것 같다고요. 매일 시누이와 다툼을 하는데 그거 꼴보기 싫어서 같이 데리고 못 살겠답니다. 합가를 하던지 아니면 친정 이야기를 좀 해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돈 주고 내보내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애들 내보내고 다달이 갖게끔 할 테니 급한 대로 좀 융통해 달라고 하는데 합가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친정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건지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지 제대로 호구 잡혔던 거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퇴근한 남편놈 처음 결혼했었을 때 시누이 시댁이 일 있었을 때처럼 잠 못 자는 신용을 하고 시어머니 맨날 눈물바람에다 어쩐다라는 말하고 이러다가 시어머니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라고 하고
신우이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둥. 내보내기만 하면 다 편안해지는데 돈이 없어 큰일이라고. 처갓집에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다. 시댁과 합가할 때 내주었던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그건 남편과 제 돈으로 산 집이니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누구 돈으로 구했는데? 친정 돈으로 구했으면서 이제는 시누이 집 얻는데 친정 돈을 끌어오라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이 집은 내 부모가 해준 돈으로 얻은 집이니 당장 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네요. 결국엔 지들 피가 우선이더라고요.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라는 소리 짓거리길래 언제까지 니네 가족은 어려울 예정이냐고 했습니다. 니네 가족 어려운 거 니네 가족끼리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가족까지 끼워 넣냐고. 인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해준 거 있다고 친정에서 돈을 해오라고 하는 건지. 참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도 쌍욕이 나오네요. 니네 엄마 집에서 사는 건 불편하고 우리 집에서 돈 해가지고 와서 그 돈을 집 마련해서 사는 건 편하다고 하디? 누가 그러디? 니네 엄마랑 누나랑 니 매형이란 사람들이 그러든? 그지들이야 뭐야? 아니면 강도야 뭐야? 뭐 해준 거 있다고 자꾸만 돈을 해달래. 썩 꺼져 이 개새끼야. 너란 놈하고는 이제 이혼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구질구질한 니네 집으로 당장 꺼지라고. 아 참내 참 대단들하다. 어? 대단들해. 친정 돈을 사던 돈을 지들 돈으로 알고 뚫린 입이라고 돈을 융통해달라 하라고? 뭐 맡겨놨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맡겨놨냐고. 결국 저는 이혼을 했어요. 참 추잡한 이혼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반병신 되도록 쳐맞았고요. 그리고 합가하기 전 내어줬던 그 돈, 시어머니 집한 돈으로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쳐맞은 그 일로 시어머니 고소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돈 얼마 쥐어주니까 고소한다는 말 쏙 들어가더라고요. 단 얼마라도 돈 챙기겠다 뭐 이런 심산이죠. 제가 병신이었고 제가 등신이었고 제가 호구였어요. 저런 염치 없는 집구석에 기어 들어간 것도 문제였고 하나둘 문제 생길 때 확실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바보입니다. 한 번 염치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염치 없고 한 번 피해 끼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피해를 끼치더라고요. 자신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